동시호가 구간 들어왔습니다. 오늘장 계작 9분여 남아있는데요. 양대지수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소폭의 상승에서 소폭의 하락으로 전환돼 있는데요. 0.04%, 1.04포인트가 하락한 2,479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16% 강보합으로 767.98포인트 선에서 호가가 나오면서 코스닥이 소폭이나마 5거래일째 상승을 시도하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오늘 먼저 목표 주가 도달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의 에코프로 BM인데요. 약 한 달 전입니다. 1월 10일에 공략했었던 이 종목이 17.73% 수익률로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에코프로 BM 지금 어떻게 볼지 전략 주시죠. 네, 에코프로 BM은 이제 단기적으로는 조금 쉬어갈 만한 자리까지 온 것 같아요. 전고점분까지 왔기 때문에. 네, 하지만 쉬었다가 제 생각에는 뭐 짧은 기간 쉬었다가 다시 2차 상승이 좀 오지 않을까 싶고요. 2차 목표가 뭐 13만원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휴식기가 필요하지만 짧은 휴식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면서 2차 목표가 13만원 선 확인해봤습니다. 이어서 최현주 전문가의 종목을 보겠습니다. 오늘 동시호가에서 최현주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을 공략하실까요? 오스코텍입니다. 네. 제약바이오 업체인데 일단 합성 신약 및 그다음에 항체 의약품을 개발하는 신약 개발 업체입니다. 면역 혈소판 감소증 치료제와 그다음에 고용암 치료제가 1분기에 글로벌 임상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면역 혈소판 감소증 치료제는 지금 국내에서 임상 2상 발표에 지금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달 중순에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지금 단기적으로 그런 기대감 때문에 주가 모멘텀 구간에 좀 와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자체 임상 개발 파이프라인이 확장되면서 역시 긍정적입니다. 차트 잠시 한번 보시면은요. 바닥은 잘 다졌어요. 지금 보시면은 11월 달에 15,850원이 장중 저가였는데 그 선을 라인을 무너뜨리지 않고 점진적으로 지금 바닥 다지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역시 지금 최근에 주가 상승은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최근에 조금 움직이는 종목들이 좀 있어요. 그것도 그렇고 역시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달 중순에 국내에서 임상 2상 발표가 지금 면역 혈소판 감소증 치료제 지금 발표가 앞두고 있어요. 물론 결과는 예측할 수가 없지만은 지금 기대감을 갖고 먼저 움직이는 것을 보고 있고요. 일단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에서 접근하시고 목표가는 24,700원, 손절가는 18,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스코텍 지난달에 월간 기준으로 10%대 상승을 보였고 또 이달 들어서 10% 시세가 나왔다가 약간 주춤해진 모습을 보였는데요. 장중 고점에서 전거래에 물러났죠. 현재는 보합권에서 285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임상 2상 면역 혈소판 감소증 치료제 임상 2상 발표에 대한 기대감, 또 이 치료제 가지고 글로벌 임상에 돌입한다는 점 모멘텀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고요. 목표가는 24,700원, 손절가는 18,500원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신기수 전문가의 종목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 공략해 볼까요? 예, TNL이고요. 네. 지난번에 이제 1차 목표가 달성 한번 했던 종목인데요. 목표가 달성한 이후에 지금 또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좀 조정 구간에 있기 때문에 2차 상승을 좀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의료용 창상 피복제, 패치 이런 거 생산하는 업체고 미국에 있는 그 히어로 코스메틱 쪽으로 ODM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히어로 코스메틱스가 지난해에 처첸 화이트라는 데로 피인수가 됐습니다. 이 회사가 상당히 유통망이 넓은 회사이기 때문에 히어로 코스메틱스가 올해 급성장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TNL도 동반 성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4분기 때 영업이익 예상치 하회를 했고요. 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런 전망은 뭐 이미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그렇게 영향이 없습니다. 지금 제일 주목하는 부분이 12월 달에 수출이 783만 달러로 사상 최대 기록입니다. 이건 이제 통관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12월 달에 통관이 됐다면은 이번 1분기 때 아마 매출 잡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 1분기 실적에 대한 급성장 전망을 할 수가 있겠고, 2023년도에 영업이익 25%, 내년도에는 또 18% 이렇게 계속 꾸준히 성장을 해나갈 업체로 지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가 보시면은 많이 빠져서 지금 하단 쪽에서 박스권을 달리고 있는데 한 번은 좀 박스권 탈출이 좀 되지 않을까 예상을 좀 해보고요. 그걸 노리는 전략으로 매수는 시초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45,000원 잡도록 하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35,0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방 산업이 의료, 제약 바이오 쪽과 그리고 화장품 쪽 되겠는데요. 의료용 창상 패치 그리고 코스메틱 쪽의 패치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12월에 역대 최대의 수출 실적이 나왔고요. 또 올해 영업이익과 또 내년의 영업이익 20% 내외 무럭무럭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TNL의 현재 동시호가 구간에서의 주가는 1.5% 하락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매수가는 시초가 2% 이내에 설정하면서 목표가는 45,000원, 손절가는 35,000원 선 잡아봤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 대형주에서는 금융주와 조선주의 움직임 눈에 띄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또 삼성카드와 메리츠금융지주 1% 내외의 상승 호가가 나오고 있고요. 하락 쪽에서 삼성전자와 SK이노베이션, LG에너지솔루션 1% 가까운 하락입니다. 네이버도 역시 0.9% 하락으로 22만 1,500원 선에 호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의 대형주 가운데서는 눈에 띄는 종목이 바로 셀트리온 그룹주였는데요. 지금은 탄력이 좀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네요. 대신에 KG 이니시스가 4.8%의 상승 호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메이드도 2.8% 상승 호가가 나오면서 게임에 대한 기대감 나왔었던 종목이고요. 하락 쪽에서 안랩 4%의 하락세 호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철수 이 당대표 후보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하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먼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실체가 없는 윤핵관에 대해서 표현하면서 정치적인 이득을 보려는 사람은 국정 운영의 방해꾼이다라고 발언을 하게 되자 이 안철수 쪽에서는 대통령실의 선거 개입이다라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안랩 쪽 오늘 주가 하락하면서 안철수 관련주의 주가 움직임, 써니전자 등 약세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하락 호가고요. 오픈베이스도 3.6%, 링네트, 담은 멀티미디어 1% 내외 하락 호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장에 움직이는 종목들 좀 쭉 살펴보시면요. 지금 STO 관련주의 소폭의 상승과 하락 눈에 띄고 있습니다. 금융위에서 상반기 내에 제도화를 추진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STO 토큰 증권이라고 이제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 토큰 증권을 통해서 증권사들이 이 토큰 증권 거래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는 그 모멘텀도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SK증권 2% 플러스, 우리기술투자, 서울옥션, K옵션 2%에서 3% 플러스고요. 갤럭시와 머니트리는 올해 들어서 100% 넘는 시세를 낸 이후에 2%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장의 전체적인 좀 특징 가운데서 어떤 점 눈에 띄시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최원재 전문가님. 오늘 종목은 애플페이 관련주들이 단연 강세를 지금 동시효과에서는 나타내고 있어요. KG 모빌리언스라든가 그다음에 KG 이니시스, 한국정보통신, 이루온까지 오늘 이쪽으로 좀 매수가 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역시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이 장 초반에 시초가는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개별 테마 쪽으로만 좀 매수가 좀 강하게 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중국의 정찰 풍선을 격추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미중 갈등에 대한 우려도 또 한 번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니온 머티리얼이 8.8% 히토리 관련주 강세 호가되고요. 유니온도 4.9%, 티플렉스, 노바텍까지 1%에서 4%의 플러스권 호가가 나오고 있는 점 눈에 띄고 있고요. 그리고 동원산업의 주가 7.7% 강세 호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치 회사죠. 여러 가지 계열사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한국 맥도날드 예비 입찰에 단독 참여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맥도날드 측에서는 매각가를 5천억 원 정도로 제시를 했는데 동원산업이 유일하게 참여를 하게 되면서 인수에 대한 기대감 받고 있습니다. 48,500원 선.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2월 6일 월요일장 오프닝벨 울렸습니다. 금요일장 미국 주식시장은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고용지표 발표, 서프라이즈한 고용지표에 깜짝 놀라며 미국장에 조정이 나왔는데요. 긴축에 대한 우려감 다시 한번 부각되면서 달러화의 강세와 국채 수익률의 상승 나왔고요. 나스닥이 1.6% 가장 크게 하락했습니다. 1월 고용보고서, 지난달 비농업 신규 고용이 51만 7천 개 증가였는데
전달 수치와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2배 넘게 뛰어오른 수치였습니다. 일시적일 수도 있다라는 일각의 또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켜보시고요. 실업률은 3.4%, 54년 만에 최저치 기록했습니다. 또 ISM 서비스업 PMI 지난달 수치가 55.2, 이건 역시도 전달 대비해서 굉장히 크게 뛰어올랐습니다. 전달에 49.2에서 급등하는 위축에서 확장 국면으로 곧바로 접어드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경제지표 호조세, 금리 인상의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 고용지표에서 시간당 임금 같은 경우는 둔화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또 인플레이션 측면에서는 그래도 또 긍정적인 재료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시장에서 경제 지표에 대한 여러 해석들 계속 거쳐가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에서 3월과 5월에 각각 FOMC에서 25bp 금리 인상 가능성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용지표 호조에 따라서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다는 점은 우리 장에 좀 부담 요소가 될 수 있는데 오늘 개장 상황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양대지수 출발했습니다. 코스피가 오늘장 4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0.87% 하락을 기록하면서 시초가보다 낙폭을 조금 더 늘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2459.12포인트 선 21포인트가량의 하락을 기록하고 있는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닥 가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오늘 5거래일 만에 하락세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역시 시초가보다 낙폭이 좀 더 커진 상태고요. 코스닥 0.41%에서 출발한 이후에 0.64% 하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61.9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 나오고 있네요.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기관 쪽에 동반한 매도세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4거래일 만에 매도 전환하고 있는 모습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346억 원어치를 팔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4거래일째 매도하며 152억 원어치를 팔고 개인 쪽에서는 4거래일 만에 매수 후에 496억 원어치를 사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 쪽에 이틀 연속에 매수 들어오고 있는데요. 260억 원 개인 쪽에서 사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관 쪽에서 이틀째 팔면서 61억 원어치의 매물을 내놓고 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는 5거래일 만에 코스닥에서 매도 전환하고 있는 모습 177억 원어치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18원 넘게 급등하면서 시초가를 형성했고요. 곧바로 1247원 선 중반에 진입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출발했습니다. 업종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인데요. 유가증권 시장에서 하락이 우세한 쪽은 금리 인상의 피해주라고 볼 수 있는 건설업종입니다. 1.65% 하락을 띠면서 긴축에 대한 우려감을 받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까뮤 ENC, 코롱 글로벌 우선주, 대우건설 등이 2에서 6% 하락입니다. 전기전자도 1.2%의 하락이고요. 금융업종, 그리고 제조업종, 섬유의복, 증권, 서비스업종 나란히 1% 가까운 하락세를 띠고 있습니다. 오늘장 대체로 하락하는 업종들 눈에 띄고 있고요. 오늘 상승하는 업종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비금속광물, 종이목재, 보험업종, 비금속광물은 조금 전에 다시 상승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유니온 머티리얼, 유니온 같은 히토류 관련주의 강세 덕분입니다. 종이목재, 보험은 소폭의 하락을 띠고 있습니다. 오늘 대형주의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부터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대형주 하락세가 우세한 모습입니다.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고요. 이 가운데서 금융주와 또 플랫폼주, 반도체주 하락세 나오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네이버가 1% 후반에서 2% 중반까지, 카카오뱅크 2.6%가 하락하면서 28,100원 선 거래가 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KB금융과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같은 금융주들 나란히 2% 내외의 약세를 띠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금 금리가 최근에 대부분 3%대를 기록하면서 메리트가 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면서 이 잔액이, 예금 잔액이 2달 사이에 급감한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1.88% 하락하면서 62,600원 선입니다. 상승하는 쪽에서는 포스코케미칼, 현대차 눈에 띄고 있는데요. 각각 0.88% 강보합권의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가보겠습니다. 코스닥의 대형주 가운데서는 케어젠과 동진세미캠 하락률 2%가 나오면서 가장 크게 시총 한 30위권 내에서는 가장 크게 하락하는 종목이 이 두 종목이고요.
펄어비스 리노공업 등 하락하면서 IT 게임주 그리고 바이오주의 약세 눈에 띄고 있습니다. 상승하는 쪽에서 에코프로와 위메이드 2% 넘게 상승하면서 배터리 관련주와 또 오늘 에코프로 BM도 오르네요. 그리고 위메이드 같은 게임주,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0.6% 상승하면서 게임 로봇주의 상승 시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오늘 장 전체적인 동향부터 좀 살펴볼게요. 신기수 전문가님. 예, 뭐 미국 시장이 빠졌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이제 빠지는 거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 시장 전체가 뭐 쉬어갈 만한 때에 접어들었다라고 이제 말씀 좀 드렸고요. 예,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적에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쉬다가 좀 심하게 쉬면 뭐 한 21선 정도까지 좀 빠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 정도는 이제 사실 심한 것도 아니고 이제 보통입니다. 그래서 뭐 2,420 정도? 그 정도까지도 좀 쉬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번 주는 이제 별다른 어떤 뭐 특이한 이벤트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호재거리도 많이 없는 상태에서 상방에는 지금 매물대에 걸려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이제 적어도 힘모으기 과정은 좀 상방으로 가려고 한다 할지라도 힘모으기 과정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등락을 좀 거듭하는 형태의 작은 박스권 횡보 정도가 이번 주에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크게 빠지고 크게 오르고 이런다기보다도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요 정도 지수대에서 횡보세를 좀 하다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가 0.9%, 코스닥이 0.5%대의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체 시장 동향 최원주 전문가님은 어떻게 파악하실까요? 오늘은 뭐 지금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개별 테마 쪽으로 좀 매수가 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애플페이 관련주들하고 지금 2차 전지 쪽은 그래도 전부 다 이제 뭐 강보합 쪽을 좀 유지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2차 전지 폐배터리 쪽도 뭐 코스모학, 성인 하이텍, 세비캠 모두 다 이제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 이번 주 지수를 굳이 뭐 전망을 한다 그러면 하단은 저는 한 2,420, 상단은 2,500 요 사이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고요. 뭐 그 이유는 뭐 특별한 이벤트는 없지만 이번 주 목요일 날에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옵션 만기일을 앞두고 일단 변동성이 조금 어느 정도는 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어요. 기간은 계속적으로 양매도 전략이죠. 풋옵션, 콜옵션 양매도 전략을 통해서 결국에는 시간같이 죽이면서 뭐 어떻게 수익을 얻으려는 전략, 좀 파생 쪽에서 그런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외국인들도 크게 어떻게 본다면 상방이나 하방으로 뭐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어가지고 지수는 그냥 그 선에서 움직일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수가 이렇게 좀 멈춰서고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가장 강한 테마는 애플페이, 최현주 전문가가 이야기해 주셨듯이 이쪽이 될 것 같습니다. 이로원이 12% 급등하고요. KG 이니시스 그리고 나이스 정보통신 3에서 4%, 코나이가 1% 플러스권, 한국정보공학은 5% 하락하면서 이 종목은 좀 꺾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이 밖에 KG 모빌리언스가 20% 급등세를 펼치고 있는 모습도 눈에 띄고 있고요. 지금 한국정보통신 15% 강세입니다. 예. 역시 지금, 15% 강세 띄고 있고요. 그리고, 이로원, KG 이니시스, 나이스 정보통신 3에서 16%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애플페이 관련주의 급등세 이틀 연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다음 달 애플페이가 국내에 상륙하게 되면서 국내 카드 시장에 새로운 매기가 등장합니다. 삼성페이와 또 견적할 수 있는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관련주 일단 급등세 기대감 반영하고 있는데 신기수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이 이슈가 지난번에 한번 좀 이슈가 돼가지고 테마가 한번 형성이 됐던 거죠. 형성이 된 이후에 다시 조정을 좀 봐왔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뭐 두 가지 시각이 있어요. 애플페이가 우리나라에 와서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시각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애플페이가 잘하게 되면서 삼성페이가 이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잠식당할 거다, 잘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플페이가. 두 가지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한 12월 달만 하더라도 이제 이런 부분에서 별 잘 안 될 거다 이러면 주가 빼더니, 또 이제 뉴스가 요 근래에 나온 거 보면 하루 이틀 사이에 애플페이가 상당히 강력할 거다라는 또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심리 때문에, 시장 심리 때문에 뉴스 플레이 하는 걸로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한국정보통신이 오늘 뭐 다시 또 신고가를 장중 고점을 돌파를 했는데, 네. 어디까지 갈까, 또 이어갈 수 있을까, 전망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올라갈 때,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령 한국정보통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올라가다가 파동을 한번 주면은 그 파동을 마지노선을 좀 높여가면서 분봉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뭐 최선이겠죠. 지금으로서는 테마기 때문에 너무 멀리 본다든가 또 뭐 그렇게 하기는 좀 힘들기 때문에 짧은 대응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중 갈등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오늘장 히토류 관련주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니온 머티리얼즈 등의 종목들이 주가 강세 띄고 있고요. 노바텍 등 관련주들 오늘 주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이 이달 초에 필리핀에 미군을 배치를 했습니다. 이게 대만 분쟁을 대비한 움직임이다라는 얘기들이 있었고요. 또 여기에 중국 쪽에서 정찰 풍선을 띄웠다고 합니다. 이게 미국의 군 기지를 찍다가 미국 쪽에서 이제 격추를 한 건데요. 미중 갈등에 대한 우려 다시 부각되네요. 최원수 전문가님, 지수의 영향력은 없을까요? 지수의 영향력은 없죠. 네. 그냥 개별적으로 히토류 관련 주식 지금 미중 갈등 때문에 움직이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은 저는 미국 제가 그쪽 군사 전문가, 정치 전문가는 아니지만 대응은 적절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남의 영토에 그걸 정보 수집 차원에서 그런 건데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측에서도 중국 그 풍선이 발견됐다라는 소식인데 단기적인 테마가 좀 형성될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지금 그렇다고 본다면은 이런 강세 테마는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좀 더 히토류의 추가 상승 여력 남아있다는 판단을 해 주셨습니다. 예, 이게 좀 사실 그냥 단순히 이렇게 격추하고 말 문제는 아닐 것 같고 여기에서 또 추가적인 이슈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렇죠. 제가 그거는 네. 예상할 수가 없죠. 제가 정치나 군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예측 신기수 불가입니다. 전문가님은 혹시 예상할 수 있는, 예상한다기보다도 이제 뉴스가 이쪽은 이제 아무래도 좀 테마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제 뉴스가 나올 게 더 있느냐 하는 건데 지금 미국이 잔해를 걷어가겠죠. 잔해를 걷어가서 잔해 분석을 한 다음에 이게 정말 중국은 지금 민간용이라고 그러고 연구용이라고 그러고 있는데 미국은 군사용이고 정찰용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로 정찰용이라는 발표가 나오게 된다면은 분명히 미중 간에 또 설정이 또 있을 거고 그럴 경우에는 또 이제 주가가 한바탕 또 뛰기도 할 겁니다. 근데 요건 가지고 오늘도 가고 내일도 가고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이 건 상당히 좀 단발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일단은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현대차의 그 SUV 가운데서 제네시스 GV70이 미국 재무부 쪽에서 SUV 개념을 수정하게 되면서 IRA 전기차 보조금 수혜 공제가 가능해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원주 전문가님, 현대차, 기아 등의 자동차주 움직임 좀 살펴주시죠. 오늘 그것 때문에 현대차는 지금 지수가 많이 빠지고 있는데도 지금 강보합권에서 플러스권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기아는 GV70이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금 지수 대비 지수하고 이제 같이 빠지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많이는 안 빠지고 소폭 약보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GV70에 한해서만 이제 그런 거니까 나머지 자동차, 전기차의 수혜는 아니라고 이제 당연히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아직까지 IRA 법안이 수정이 되고 있지 않고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좀 불확실성이 있지만은 지금 시장이 상승하면서 자동차주들도 그동안에 일단은 많이 좀 빠져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있지만 이제는 조금씩 이제 상승하고 있어가지고 역시 자동차주 관련주로는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시황 유지하는데 저는 이제 지수 빠지면 이제 같이 빠질 것으로 좀 보고 있고 IRA 법안이 수정이 될지 안 될지는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본다면 예측을 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역시 그냥 모멘텀 구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배터리주 가운데서 오늘 에코프로 BM의 상승도 에코프로와 함께 눈에 띄고 있습니다. 배터리주 아까 최원주 전문가님도 오늘 괜찮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신기수 전문가님, 배터리주 전략도 오늘장 세워볼까요?
배터리주들이 전반적으로 다 좋지는 않고요. 어느 예. 정도 시세는 지키면서 뭐 빠지긴 빠집니다. 뭐 지수 정도 빠지고요. 이제 에코프로 쪽이 상대적으로 좀 강한 것 같아요. 에코프로가 3% 오르고 에코프로 BM이 2% 정도 이제 오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에코프로 그룹 쪽으로 실적이 이번에 에코프로가 잘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것 같고요. 에코프로는 저는 계속해서 좋은 말씀 드렸던 종목이죠. 그리고 올해 안에는 분명히 신고가를 다시 달성할 수 있는 종목이고, 또 자회사 또 상장권 얘기 나오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모멘텀이 남아있다라고 보입니다. 에코프로 BM 아까 이제 뭐 아침에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 좀 쉬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이렇게 살짝 오르는데, 가지고 계신 분들은 비중 살짝 줄이시는 것도 좋아요. 오후엔 조금 이제 윗골이 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쉬었다가 또 전진할 걸로 보기 때문에 전기차 전반적으로 보게 된다면 오늘 시장 정도 움직이고 있고 에코프로 쪽만 상대적으로 좀 강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올해 신규 상장한 오브젠 미래반도체 계속해서 강세를 띠고 있고요. 4%, 5%에서 7% 상승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원산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주 전문가님, 이 종목은 한국 맥도날드 인수 추진 소식으로 장중에 19%까지 급등했다가 지금 시초가 위에서는 거래가 되는데요. 이 모멘텀 일단 일시에 한번 팍 반영하고 탄력이 둔화됐어요. 어떻게 될까요? 내용 어떻게 더 될까요? 접근하지 말아야죠. 저는 이거는 이제 차트 보시면은 아침에 트레이더들이 그냥 단타 트레이더들이 붙어가지고 쭉 올렸다가 윗골이 길긴 했는데 단기적인 이슈권으로 좀 보고 있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확대 해석을 하지 마시고 저는 이거 많이 물려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 기회에 좀 한번 털 기회가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철저하게 단기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플러스 7% 오늘 8% 지금 나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굳이 접근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실적 전망 같은 경우도 시장에 좀 영향을 주고 있는데 아까 봤었던 에코프로 같은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일단 매출이 5조 6,4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616% 늘어난 6,189억 원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가 2021년 연간 매출 1조 원 달성 이후에 5조 원을 연매출 돌파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좀 반응을 하고 있고요. 전망치 가운데서 아까 그 동시호가에서 좀 눈에 띄었다가 탄력이 둔화했던 게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장 개장 이후에도 움직임은 크지는 않은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램시마 SC와 유플라이마로 내년에 매출 3조 원 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실적 전망 가운데서 그 신한투자증권이죠. 신한투자증권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내년 매출액, 영업이익을 높게 전망을 했습니다. 지금 증권사 추정치가 지금 국내 증권사 올해 실적 추정치가 매출액 2조 3천억 원 나오는데 신한투자증권에서 올해 매출액 2조 5천억, 내년에 3조 넘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나오게 되면서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실적 성장에 대해서 크게 전망하는 증권사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신기수 전문가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올해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 한 번은 심리가 한번 개선이 되면서 한번 랠리가 좀 올 걸로 봐요. 그리고 이제 그걸 이끄는 게 아무래도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이 될 거고요. 셀트리온 쪽에는 미국 쪽에 있어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신약 들어갈 거고 유럽 쪽에서 지금 팔고 있는 거 굉장히 확장되고 또 바이오시밀러 지금 이제 계속해가지고 특허 만료되는 초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수혜를 받을 거다. 리포트는 계속 나왔어요. 작년부터 그런 리포트는 계속 나왔는데 주가는 사실은 그렇게 큰 반응을 안 했죠. 근데 이제는 반응할 만한 시기가 좀 이제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기술적인 어떤 흐름들도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을 심리를 좀 만들어가기 위한 초반으로 좀 보이기 때문에 저는 바이오 쪽 지금 조금씩 좀 봐놓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전반적으로 올해 적어도 한 2분기 전에는 주가 반응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한번 출발하면은 생각보다 조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금요일장에 강했었던 애플페이 관련주 오늘 일제히 상승을 하고 있고요. 또 금요일장에 강했던 MP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게 메타버스 관련주죠.
오늘 2% 정도 제한적인 조정을 받고 있고요. 메타버스 관련주 보시면 오늘 뉴플렉스, APS 홀딩스 이래서 2%의 하락을 띠고 있습니다. 맥스트, 선익 시스템 소폭의 상승 나타내고 있고요. 자이언트 스텝 보도록 하겠습니다. 0.2% 소폭 하락하면서 밀려도 사실 메타버스 관련주 크게 밀리지는 않고 있는데요. 메타버스도 그렇고 로봇도 그렇고요. 우리나라 차원에서는 일단 삼성이 좀 나서주면서 모멘텀이 좀 강해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현재 전문가님, 메타버스 관련주 지금 어떻게 볼까요? 저는 메타버스 관련주 보수적으로 봐요. 뭐 지금 실적 개선이 바로 될 수도 없고 예전에 주가를 회복하려면 실적이 같이 개선이 되면서 올라가야지 뭐 거품론이 없어지는데 당연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메타버스 가지고 다시 예전처럼 또 간다. 그것도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이제 그렇게 이제 실적 없이 올라가는 거는 계속적으로 거품론, 제동 걸 것이고 주가도 못 갈 것이에요. 지금 와서 이걸 추세적으로 다시 돌아선다? 그건 아니고요. 당연히 기술적 반등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철저하게 저는 이제서부터는 실적으로 좀 증명할 수 있는 기업만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컨텐츠, 자이언트 스텝이나 맥스트, 덱스터, 뭐 이런 메타버스 컨텐츠 관련주들은 결국에는 어느 정도는 좀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어야지 큰 폭의 상승이 나오더라도 거품론이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하드웨어 쪽인 코세스 선익 시스템은 실적이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계속 붙으니까 올라가더라도 뭐 그런 얘기는 아주 많이 올라가지 않으면은 뭐 지금 그런 얘기는 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VR XR 기기 지금 개화기까지는 아니지만 올해 시제품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차라리 하드웨어 쪽이 더 낫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혹시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든 미국 증시에서 관련주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고 저는 그럴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 리오프닝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만 볼게요. 오늘부터 중국에서 20개국을 향한 단체 여행을 재개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아쉽게도 제외를 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내부에 이제 중국발 입국자 가운데서 양성률이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요. 다시 중국 쪽의 빗장을 우리나라 측에서 열게 됐을 때 아직 이거는 결정된 건 없습니다만 양성률이 일단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들은 나왔었기 때문에 관련주 움직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다 조정이긴 한데요. 화장품도 크게 눈에 띄는 종목 없고요. JTC만이 좀 상승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일본 관련한 쪽이고요. 신기수 전문가님, 리오프닝주 말씀해 주시죠. 예, 이쪽에는 이제 중국 쪽에는 화장품이든 카지노든 면세점이든 다 마찬가지로 그 모멘텀이 이제 앞으로 계속 남아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중국 그 입국자들에 대한 어떤 검사를 좀 완화시킨다라든가 아니면 중국 쪽에서 우리나라에 비자를 다시 또 이제 재개를 한다라든가 이런 모멘텀들이 지금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얘기들도 계속해서 뉴스에서 지금 쳐주고 있는 형태고 기대감이 지금 이제 그러니까 중국 때문에 지금 IMF가 전 세계 글로벌 올해 성장률을 또 올린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중국발 모멘텀은 남아 있어요. 단지 이제 중국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확실한 지금 단기적인 어떤 모멘텀이 뚜렷하게 뉴스가 나오는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살살 지금 내려가고 있다면 내려간다면 오히려 좀 살만한 구간이에요. 근데 사실 그렇게 큰 조정도 안 들어오죠.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쪽에는 이제 모아간다면은 한 번의 시세는 더 볼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이 정도 조정 받는 거는 그냥 시장 정도 움직이는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에이블 CNC가 전거래에 많이 올랐는데 오늘은 좀 조정이 크고요. 그리고 한국화장품 제조 또 클리오가 소폭의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로봇주 가운데 SBB테크가 상승 출발한 이후에 10% 가까운 하락세까지 또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는 부분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시장 점검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시장은 점검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요. RS인베스트 이주원 연구원 연결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이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247원 선 현재 거래되면서 시초가보다는 약간 밑에 있는데요. 오늘 환율 급등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 환율이 급등 출발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서프라이즈 고용 지표에 글로벌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요. 이 영향을 받아서 환율 역시 급등 출발했습니다.
전일 종가 대비로는 18원 10전 상승한 1247원 50전에 출발했고요. 장 초반에 1247원 80전에 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현재는 1247원을 중심으로 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글로벌 달러 강세에 1240원대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에 1228원 선에서 장을 마감했는데 무려 18원 이상 급등한 그런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글로벌 달러 강세에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중앙은행의 긴축 조치 장기화 우려에 글로벌 달러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와 가치를 반영한 달러 인덱스는 전장보다 1.17% 상승한 102.92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환율도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달러는 1결물이 1247원에 최종 호가됐습니다. 최근 1결물 스왑포인트가 마이너스 1원 25전인 점을 고려하면 지난 금요일 현물한 종가였던 1229원 40전보다는 약 18원 85전 정도 상승한 셈입니다. 지난 주말에 미국의 1월 비농업 부문 고용 호조 및 실업률 하락이 글로벌 달러의 강세를 이끌었습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1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51만 7천 명 증가했습니다. 역대급 긴축을 강행하고 있지만 고용은 오히려 급증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장 예상치였던 18만 7천 명에 거의 3배에 육박하는 그런 수치였는데요. 여기에다가 실업률 역시도 전망치 3.6%보다 낮은 3.4%로 낮았습니다. 1969년 5월 이후 최저치였습니다. 따라서 미 연준이 오는 5월 금리 인상을 한 이후에 중단할 것이다. 즉 4.75에서 5.5%까지 인상한 이후에 중단할 것이라는데 무게를 뒀지만 현재는 5에서 5.25%까지 올릴 것이라는 쪽으로 의견이 바뀌는 그 모양새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국채 금리도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4.28%까지 치솟으면서 역시 글로벌 달러의 강세를 이끌었습니다.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해 한미 간의 금리 차가 지금보다 더 벌어진다면 환율이 또다시 뛸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우려감 역시도 환율의 상승을 이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미국 공시지표 호조 등의 미 국채금리 급등하면서 글로벌 달러가 강세로 나타났고요. 이에 따라서 환율도 급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수출업체의 내고 물량에 오늘은 1240원 후반선에서는 상당히 제한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1240원대 이상 그 후반으로 넘어서는 움직임도 쉽지 않다. 여기선 저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예상 밴드는 어디까지 설정을 해볼까요? 네, 오늘 1240원대에서 비교적 큰 변동성이 있는 장세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현재 1229원 선에서 1240원 후반선까지 환율이 빠르게 뛴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환 당국도 계속적인 급등세에서는 스무딩 오퍼레이션, 즉 미세 조정 등으로 속도를 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1240원 선에서 거래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1240원에서 1250원의 거래 범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1240원대에서 하단 지지력을 보였던 원달러 환율이 하단 이탈하면서 좀 내려서는 듯 하다가 1216원 선까지 최근에 저점을 찍었었죠. 그러다가 다시 한번 1240원대로 복귀했습니다. 오늘 1240원에서 1250원 선 원달러 환율 예상 밴드 나왔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좀 정리해 볼게요. 최현주 전문가님 전략 포인트 주시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번 주는 저는 코스피 하단은 2420 정도, 상단은 2500 사이에서 움직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오늘 만약에 낙폭을 확대하면은 내일이나 모레서부터는 그렇게 어떻게 본다면은 낙폭은 많이 안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오늘 지나고 나서는 저가 매수 좀 봐가면서 2420포인트 지지력 보고 저가 매수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오후장 보고 많이 빠지면은 매수는 그 다음 날로 좀 늦춰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2차 전지 쪽은 조정을 좀 덜 받고 있는데 반도체 쪽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 좀 조정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쪽에서 시장 어떻게 본다면 지금 시장의 하락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2차 전지 쪽이 만약에 안 빠지면은 내일 이쪽에서 오히려 빠질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 그동안에 이제 리오프닝 관련 좀 많이 쉬어서 좀 빠졌는데, 조금 더 빠지면은 저는 좋은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지금서부터라도 분할 매수는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수 기준으로는 2420선에 대한 지지력 테스트가 있는지 보자고 의견 주셨고요. 신기수 전문가님 전략 포인트 주시죠. 예,
나스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나스닥 뭐 지난 금요일 날 보여줬던 그림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항선까지 와서 조정받고 있고요. 나스닥 기준으로 11,600 정도까지 일단 열어놓는 게 좋습니다. 거기까지 이제 뭐 한번 빠지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니까 거기까지 빠진다고 해서 심각한 상황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기술적인 흐름이 그 정도까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는 뭐 전반적으로 좀 소강 상태일 거다. 뭐 이 정도 생각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소강 국면 예상해 주셨습니다. 두 분 의견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